총선의 정치 지형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어쨌든 혁신위를 띄우고 쇄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 자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하락세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무당층의 음.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그것들이 대부분 보면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무당층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아 예. 많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경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음.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쪼끔 이렇게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뭐 진짜 응원을 해 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잖아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여줘야 돼요. 이게 특히나 저는 좀 기대를 했던 게 5.18 때라든지 음. 어떤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 계속 악재가 거듭 반복되면서 음. 또 지금은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도 또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예. 불안감이 지금 쌓여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지도부가 좀 고민을 음. 해야 되는데 또 정말 백약이 음. 무효다라는 지금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여요, 지금이. 그래서 예. 당에서는 뭐 어떤 계속 그 당 내에서의 소통과 음. 그다음에 어떤 당원들과의 소통 이것들을 이뤄 가고는 있는데 그것이 당 지도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음. 어떤 소위 말하는 개딸 저는 뭐 개딸이라는 음. 말도 별로 좋아하지는 강성 않습니다마는 지지층? 예 예. 적극적인 지지층들과의 소통만 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말없이 뒤에서 지켜보는 정말 그 당원들이 훨씬 음.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권리당원만 지금 140만 명, 150만 명이에요. 근데 그 말없이 지켜보는 당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얘기할 것인가. 이 소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쪼끔 민주당이 쪼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답이 좀 안 보이죠? 민주당 지금.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예. 진짜 진한 음. 안개 속에 음. 있는 느낌이고 어디로 방향을 가야지만 이것을 음.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저도 좀 답답하고요. 솔직히 방법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음. 있습니다마는 좀 답답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네. 제가 5.18 기념식 때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최고위를 했었잖아요. 네. 제가 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음. 취재를 했었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 말도 안 네. 하는구나. 여기 진짜 아무것도 하기 그래 여기 민주당은 그래도 네. 총선 1년 앞두고 음. '올 거 왔다. 이제 음. 좀 해결해 보자.' 답은 네. 안 보이지만 네. 국민의힘 이러다가 총선 앞두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올 거 아직 안 온 거 그럴 아니에요?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간 기도하는 느낌이었죠 지금. 예예. 예 예예. 조용히 음. 기도하면서 음.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실제로 당내 분위기가 쪼끔 바뀌긴 했어요. 음. 최고위원 2 명이 사실상 날아갔지 음 않습니까? 뭐 음. 태용호 최고위원도 사퇴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1 년이면 이대로 가면 총선 출마 음. 못 한다고 봐야 되고 어찌 보면 정치 인생 끝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총선 공천 못 받으면. 뭐 무소속 나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아 말실수하면 큰일 나는구나.'라는 분위기는 좀 예예. 생겼어요. 예. 음. 그것만 해도 사실 큰 음. 그러니까요. 발전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다가는 약간 황우여 지도부처럼 될 수 있어요. 예. 예. 누구였는지 아무도 기억 못 음. 기억 하는. 못 하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래요. "내가 원래 굉장히 중도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 예. 인데 예. 본인 생각으로는 예. 왜 이렇게까지 내가 뭐 막 무슨 뭐 우리 지지층만 음. 생각하고 뭐 대통령만 예.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굳어졌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유는 다 있어 내가 봤을 때. 이유는 예예예. 다 있는데 뭐 어찌 됐든 본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본인이 최근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음. 서거 이제 추도식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중도 확장적으로 나도 음. 보폭을 넓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신다는데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짜 모르세요? 진짜 모르시나요? 아니 요 전당대회 전략 자체가 사실은 뭐 아니 근데 아무튼 영상 눈치만 보고 윤석열 대통령 예. 눈치만 보니까 그렇죠 솔직히. 국민의힘 지금은 눈 진짜 눈이 한쪽은 계속 영상으로만 이렇게 가 있어요 음. 정말 보고 있으면. 영상에서 무슨 말 하는지 영상에서 내가 무슨 말 해 가지고 또 영상에서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눈치 주지는 않는지 진짜 아무 말 대잔치 하다가 어느 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진짜. 그 뭐 한마디씩 하면 오히려 지금 갑자기 그 의원님
조수진 네. 의원님도 굉장히 강성 발언도 하시고 그렇죠. 예. 특히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 왜 국민의힘 지지층이 저렇게 인기가 많지?' 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속 시원하게 얘기한다. 예. 지지자들이 들었을 때는 '와 그래 저렇게 좀 세게 얘기해야지.' 음.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하신다는 거예요. 또 본인이 또 기자 출신이시기도 해서 이게 참 이렇게 한글 탁 이거 잘 예. 뽑아내신다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조차도 그때 밥 2공기 3공기 이걸로 그냥 입 아 그럼요. 꾹꾹 닫고 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힘이 조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천하용 팀 네.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음. 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하는 건지. 네. 실제로도 하죠. 뭐 어느 예. 정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하는 거는 굳이 따지면은 약간 중도적인 개혁적인 성향의 보수 지지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예. 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음. 왜냐하면은 아직 그래도 뭐 천하용인 앞으로 음. 이준석 대표 뭐 국민의힘을 다시 또 이렇게 해 볼 수 있겠지. 음. 우리가 당원 탈퇴는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정도의 수준인데 저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득점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권한이 있어야지 책임이 있고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착시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올라오고 당 지지율도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지율 올라간 게 보면 대체로 대구 경북에서 빠졌던 지지층이 회복된 게 많아요. 예. 그리고 고령층에서도 다시 이제 빠졌던 게 좀 붙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선이 대구에서 득표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국 그 의석수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 당선 가능권으로 올라오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 야 그래도 이제 한창 흔들릴 때보다는 나아졌어.'라고 해서 안주하고 '우리 조용히만 있자.' 그냥 민주당이 뭐 똥볼 표현이 그런가요? 네. 자책골 넣는 거를 우리는 그냥 받아만 먹자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는 데까지 나갈 거냐.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득점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은 '아 일단 소나기는 지나갔다. 좀 조금 그냥 조용히 있자.' 이 모든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통할지 저는 솔직히 좀 뭐 걱정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기대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 실정 이런 거에 지금 기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올 가을이 넘어가면 저는 이제 그 경기, 경제 저는 이거에 따라서 어찌 보면 나눠진다고 저는 보여요. 예. 사람들이 체감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을 되면 저는 훨씬 늘어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냉방기기 본격적으로 틀기 시작하면 바로 체감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을 정도가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실정, 정부가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지지를 할 것이고 못한 게 있으면 그 지지를 거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언제 그 당의 진가가 드러나냐 하면은 공천철. 예. 그러겠네요. 이게 그때 사실은 지지율이 막판에 엄청 출렁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어 장제원 권성동 의원 유해, 예. 윤핵관이 잘 나가느냐 아니면 제 입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천하용 같은 개혁 세력이 예. 예를 들면 당에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서느냐.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약간 뭐 적극 지지층의 사랑을 받으려고 왜냐면 거기도 이제 경선해야 되니까 예. 세게 치고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갈 거냐 아니면 조응천, 박용진 같은 사람들이 더 잘 나갈 거냐. 결국 그때 그 당의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위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정지 작업들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윤핵관들 다 나중에 불출마 선언할 거다. 예. 민주당도 철험회가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날 거다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그런 막판 뒤집기를 위한 포석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저도 좀 지금 아마 저희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 터졌을 때도 뭐 본인이 탈당하고 이런 것도 뭐 당연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차기 총선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본인에게 더 씌워진 어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다 복권한 다음에 자기가 정치에 복귀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 쉬는 게 오히려 더 정치를 오래 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좀 그러니까 저는 김남국 의원을 아직도 저는 믿고 있어요. 무고하다. 뭐 별 이상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국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야 되고 솔직히 그걸로 인해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이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어떤 대처를 잘했어야 되는데
대처가 너무 조금 미흡했다. 오히려 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당황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본인의 무고함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안타까워요 되게. 그런 이런 그 지지난주에 나오셨던 서영주 부대변인도 김남국 의원을 조금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뭐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부위원장님도 약간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는 예.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고 아니 인간적으로는 내용을 친하지만은 들어보니까 예. 약간 아니요. 예. 저는 아직 범죄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김남국 음. 의원을 너무 여론 재판으로 지금 몰아가서 음. "야 너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게 난 배 아파."라는 생각 들 수 있어요. 그걸로 음.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당연히 아니 그 의사의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그거 그 시간에 코인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충분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슨 대선 자금 세탁 음. 행위라든지 범죄 혐의가 있다라든지 당연히 범죄 혐의가 나중에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의혹 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제를 하고 당연히 지금 의원이 핸드폰으로 그 의정 활동해야 될 시간에 핸드폰으로 코인 매매 거래를 했다는 게 그게 단 한 번이더라 하더라도 그건 잘못한 거죠. 소액이라도 잘못한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비난은 음. 가능하지만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너무 부풀려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